1과 같이 있는 숫자 4, 4, 5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9는 아니고요. 8의 경우는 8, 8 쉽게 찾았네요. 148입니다. 148이 다른 칸에는 존재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급 풀이법 중 히든 트리플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더코스리 난이도로는 매우 어려움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분류하는 방식에는 특급이라고 난이도를 설정했습니다. 고급은 우리가 설명이 다 끝났죠. 이제 특급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든 트리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오랜만에 히든 트리플, 히든 계열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요 히든 트리플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든 시리즈와 네이키드 시리즈를 일단 한번 보시죠. 요 세로줄의 후보 숫자가 맨 왼쪽 세로줄 첫 번째 세로줄에 후보 숫자가 다 기재되어 있고요. 이 안에 히든 트리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후보 숫자를 읽어볼게요. 4667, 4678, 4568, 1569, 4568, 34579, 13579, 4567. 히든 트리플은 세 칸에 숫자 3개가 정확하게 3개의 칸에만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숫자 3개가 다른 칸에는 없고 이 3개의 칸에만 존재하는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답을 한번 보십시오. 답은 1과 3과 9입니다. 자,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는 첫 번째 칸에 1, 9가 있고요. 두 번째는 3, 9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 3, 9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과 3과 9는 다른 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세 칸에만 존재합니다. 이런 게 히든 트리플이고, 이름을 하여 히든 트리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3개가 세 칸에만 오로지 있기 때문에 이 숫자 외에 다른 숫자는 이 세 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 9가 있는 첫 번째 칸에서는 5하고 6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5나 6이 들어오면 여기에 1이나 9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1과 3과 9는 들어갈 수 있는 칸이 2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3하고 9가 들어가야지 4나 5나 7이 들어오면 또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에 1, 3, 9 중에 하나지 5나 7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진 세 칸에 있는 나머지 숫자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요 규칙이 적용되는 풀이법이 히든 트리플입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119, 39, 139라는 트리플로 이루어진 세 칸짜리 숫자 3개가 오로지 3칸짜리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히든 트리플. 다른 예제를 볼게요. 한 번 더 예제를 더 보면 이번엔 가로줄입니다. 맨 아래 가로줄이 있네요. 다시 후보 숫자를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34, 168, 234, 14568, 124589, 2359, 235, 59. 자, 여기서 숫자 3개만 선정을 하는데 그 조건은 그 숫자 3개가 오로지 3칸에만 분배되어 있을 때 그걸 찾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무슨 숫자가 있을까요? 뭐 1을 포함할까요? 아니, 2 아니죠. 3도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 4가 필요한가? 4가 5, 4, 5, 6일까? 8하고 6, 8, 168? 맞습니다. 168이었습니다. 아까 1은 아닐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제가 실수를 했네요. 168, 168, 18,
이렇게 이루어진 세 칸이 있어요. 나머지 물론 다른 숫자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숫자는 다 없애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매우 어려운 난이도고 특급입니다. 제 난이도 정의상은 고급보다도 상위의 풀이법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세로 줄였고 두 번째는 가로 줄였는데 이번엔 네모 박스입니다. 네모 박스 안에도 이렇게 후보 숫자들이 채워져 있어요. 자,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은 계실 건데 빈칸이 너무 많아요. 아까 세로줄 첫 번째에서도 빈칸이 8칸이 있었고 가로줄에서도 빈칸이 8개였고 지금 네모 박스에서도 빈칸 한 개만 8이라는 숫자 하나만 채워졌고 나머지 8칸이 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칸입니다. 후보 숫자만 그냥 메모되어 있는 이 정도에서 찾는 게 히든 트리플입니다. 만약에 빈칸이 7개 정도였다 그러면 히든 트리플 찾기 전에 네이키드 쿼드가 먼저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 나중에 히든 시리즈와 네이키드 시리즈 정리하는 김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풀이법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따지자면 한 그룹 안에 빈칸이 8개나 9개 그러니까 죄다 다 빈칸이거나 아니면 한 개만 정도만 채워졌을 때 이럴 때 히든 트리플을 찾습니다. 자, 히든 트리플을 어떻게 찾는가? 어렵죠? 제가 이건 그림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네모 박스니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 그림을 캡처 받았고 에디터 화면으로 왔습니다. 잠깐 요 가운데를 확대를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찾아봅시다. 일단 어떻게 찾느냐 하면 네이키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찾지만 히든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1부터 보세요. 8 빼고는 다 따져볼 겁니다. 1 여기 있죠. 3개입니다. 4개 이상 넘어가는 건 어차피 히든 트리플의 조건에 속하지 않아요. 숫자가 3개인데 이것들이 3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히든 트리플이니까요. 숫자 2를 보세요. 2는 또 어디 있죠? 2는 여기와 여기 있습니다. 자, 3도 볼까요? 3 찾아봅시다. 3 이쪽과 이쪽. 그 다음에 2가 하나 이쪽에 더 있었네요. 2. 그 다음에 4는요. 4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4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는 하나, 둘, 2개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6은요. 6은 하나, 둘, 6도 2개 있고 오히려 너무 숫자가 적어서 따지기가 어려워졌네요. 7을 한번 볼게요. 7은 어디 있습니까? 7. 자, 그 다음에 8은 채워져 있으니까 8은 아니고 9. 9 더 이상 쓸 색깔이 없는데요. 9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동그라미.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같은 색깔이 3칸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보통은 지금 4처럼 이렇게 5개나 뭐 6개 이런 것들이 4개 이상 있어서 좀 제거하고 봐야지 깔끔한데 여기는 너무 숫자가 조각조각 있네요. 자, 그래도 봅시다. 컬러를 3개를 고르는 거예요. 노란색, 파란색 하고 빨간색 동그라미 어떻습니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동그라미 요것들이 있는 칸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딴 데는 없어요. 결국 정답은 259라는 얘기죠. 259.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봅시다. 259. 259 외에 같은 259가 속한 뭐 259가 다 있을 수도 있고 25만 있을 수도 있고 29만 있을 수도 있고 뭐 또는 59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거기에 숫자가 3개인데 차지하고 있는 칸은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의 조합이 칸에 나머지 4는 없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좀 일반적으로 히든 계열과 네이키드 계열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히든 싱글, 네이키드 싱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싱글이라고 하면요, 히든 싱글이 가장 쉬운 거죠. 히든 싱글은 숫자를 정하고 정해진 숫자가 어떤 한 그룹 안에 들어가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 정가운데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숫자 1을 집중해서 봤을 때 후보 숫자 1이 들어가 있는 게 한 그룹 안에 한 자리밖에 없을 때, 이거는 가로줄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로줄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네모박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자리밖에 후보 숫자 1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수도코 설명을 드릴 때 딱히 무슨 풀이법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있었는데요. 뭐냐면 숫자를 정하고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자리를 정하고 숫자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히든 시리즈는 숫자를 정하고 자리를 찾는 케이스와 유사한데요. 숫자 1을 정하고 보아하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히든 싱글입니다. 반대로 요런 자리 있죠? 요런 거. 자리를 정하고 봤더니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는 숫자를 정하고 들어갈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요 경우는 자리를 정했더니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6. 이게 네이키드 싱글입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키드 싱글이죠. 자리를 정했더니 8 하나밖에 없어요. 자리를 정했더니 7 하나밖에 없어요. 자리를 정했더니 2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이런 게 네이키드 싱글. 아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게 히든 싱글. 이런 게 히든 싱글. 숫자 3을 정했더니 그 세로 줄에는 혹은 네모 박스에는 이 자리밖에 3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로줄에는 얘도 있으니까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세로줄이나 네모박스 입장에서는 여기밖에 안 들어가죠. 숫자 3은. 그래서 이 자리가 3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히든 싱글. 자, 그럼 네이키드 페어란? 네이키드 싱글이 자리를 정하고 숫자 2개밖에 없다 였죠. 네이키드 페어는 자리를 2개를 정했는데 숫자 2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이키드 페어란 자리를 2개 정했는데 숫자 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눈에 그냥 보여요. 이 경우는 페어기 때문에 29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칙적으로 뭐 따지자면 자리를 2개를 정한 거예요. 지금 6번째와 9번째 칸 이 가로줄에서 정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2개밖에 없어요. 네이키드 페어. 그럼 네이키드 트리플은? 네이키드 트리플은 비슷하죠. 똑같은 원리죠. 자리를 3개를 정했는데 들어가는 숫자가 3개밖에 없어요. 자리를 3개를 정했는데 들어가는 숫자가 3개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바로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5번째입니다. 그 자리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3개밖에 없어요. 다른 숫자가 안 들어가요. 5나 8은 다른 칸에도 지금 후보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는 이 숫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리에는 자리를 정하고 숫자가 3개. 이게 그대로 4개까지 확대되는 게 네이키드 쿼드죠. 네이키드 쿼드 같은 경우 자리를 4개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숫자가 4개밖에 없는 경우, 이 경우도 이렇게 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저 마지막에 8번째 자리 4, 5, 6, 7 자리가 4개인데 들어가는 숫자가 4개밖에 없어요.
다른 숫자가 끼어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자리가 4개인데 들어가는 숫자가 4개니까 이 4개의 숫자는 다른 자리에는 못 들어간다 해서 다른 자리에 있는 이 4가지의 숫자를 제거하는 게 이게 네이키드 방식이고요. 자, 다시 히든으로 이제 되돌아갑시다. 히든 시리즈는 히든 싱글이라는 거는 숫자를 정하고 숫자를 먼저 정했어요. 숫자를 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 한 그룹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가 히든 싱글이었어요. 그럼 히든 페어는 숫자를 두 개를 정해놓고 그 2개가 들어가는 자리가 2칸밖에 없을 때. 그런데 이게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네이키드 쿼드까지도 좀 눈으로 쉽게 봤는데 여기서는 숫자를 좀 따져야 돼요. 숫자를 따져서 2를 먼저 따져보자고요. 2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일단 2가 4군데나 나와요. 그럼 이거는 히든 페어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히든 페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정했는데 그 숫자가 들어가는 칸이 2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숫자를 2개를 정했는데 그 2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들어가 있는 칸이 후보 숫자로 들어가 있는 칸이 결국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개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4군데나 있잖아요. 후보 숫자가 4개나 같은 2라는 후보 숫자가 4군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는 하등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3도 5군데나 있어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4는 채워져 있고 1도 채워져 있어서 1은 안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5 따져봅시다. 5가 2군데밖에 없네요. 그럼 고려의 대상이 일단 됩니다. 그 다음에 6의 경우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네요. 6도 2군데 있으니까 고려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7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4군데 있네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8은 채워져 있고 이제 9는 지금 6을 표시하면서 9가 안 보여서 그런데 잠깐 확대를 할게요. 살짝 6 지우고서 6이 2군데였고 9를 따져보겠습니다. 9가 일단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 위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결국 요 모양이 되는데 2개 이하로 있는 1개짜리는 1개가밖에 없었으면 그건 히든 싱글로 이미 나왔으니까 딱 2개짜리는 5하고 6하고 9입니다.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6하고 9만 6하고 9라는 그 숫자 2개가 2자리에만 존재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므로 6과 9가 히든 페어입니다. 6과 9가 히든 페어이기 때문에 6하고 9가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리에 있는 건 그 네이키드 얘기고 6하고 9는 다른 자리에는 없어요. 6하고 9는 딱 이 2칸에만 있어요. 근데 이 2칸에 다른 숫자도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6하고 9가 차지하고 있는 그 2칸에 있는 다른 숫자를 제거하는 게 히든 페어. 오늘 히든 트리플을 배운 거였죠. 히든 트리플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3개를 정하고 숫자 3개가 분포되어 있는 칸이 3개밖에 없고 그럼 그 3개의 칸에 있는 다른 숫자들은 지워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3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그 숫자 3개를 많아봐야 3칸에만 들어가 있는 그 숫자 3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 37, 16, 24, 23, 47, 248, 238, 369, 139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쳐다봐서는 안 되고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거의 빈칸이 지금 얘도 이 경우도 8칸이에요. 8칸을 다 따지는 거가 어렵고 숫자
별로 따져야 됩니다. 자, 1 보세요. 1이 2개예요. 자, 1이 2개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럼 일단 1이 2개면 1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1하고 그럼 같은 칸에 있는 숫자들이 중에 걔네도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같은 경우 지금 6이죠. 그럼 6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건 6 여기 있고, 그 다음에 6하고 있는데 세 칸이에요. 지금 지금 이미 언급되고 있는 칸은. 그러나 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이 세로로 길쭉해 갖고 좀 그림을 그리기가 좀 난해한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관련되어 있는 숫자는 이제 더 따질 수 있는 게 3하고 9가 있네요. 3하고 9 따져볼까요? 3은 실제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3이 너무 많아요. 2개, 2개나 3개 있는 것만 고려 대상이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지금 히든 트리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3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9를 따져볼게요. 9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확대해서 표현해 볼게요. 다시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는 더 9가 없죠? 자, 그럼 169. 169만 존재하는 칸은 169가 존재하는 칸은 3칸. 여기와 여기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칸에는 169 없습니다. 여기도 169 없고 여기도 169 없고 여기도 169 없고 여기도 169 없고 여기도 169 없어요. 오로지 요 세 칸에만 169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169가 히든 트리플이라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림 그리기 좋게 이제 네모박스입니다. 이번에는 9개가 다 빈칸이에요. 숫자 하나가 들어가서 8칸이 빈칸이 아니라 9칸이 빈칸이네요. 여기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걸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자, 1부터 따져볼까요? 1. 후보 대상입니다. 1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왕이면 1이 있는 데서 시작하도록 하죠. 1과 같이 있는 숫자 4.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4도 1과 4까지 합쳤는데 아직 3개의 3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9나 8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9. 9는 아니고요. 9는 벌써 4개가 나왔으니까 아니고 8의 경우는 8. 쉽게 찾았네요. 148입니다. 148이 다른 칸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1과 4가 8이 들어가 있는 칸은 오로지 3개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여기일 뿐이죠. 그 안에 있는 다른 숫자는 당연히 이 3칸은 1이나 4나 8이 어떻게 분산돼서 들어가야 되지, 이 안에서는 9나 6이나 7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숫자를 3개를 정한 숫자 1과 4와 8, 이 3개의 숫자는 오로지 이 3개의 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 1이 될지 4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과 4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쪽에는 1이 될지 8이 될지 모르지만 1과 8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조건에서 여기에는 1이나 4나 8이 나머지 남는 하나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러고 나면 이 나머지 칸들 있잖아요. 나머지 칸들. 여기서 잠깐만 화면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살짝 클리어를 할게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 148 아니고는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는 이거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맞아 하고 가죠 뭐. 그래서 이렇게 남은 칸이 지금 148을 찾아서 148을 트리플로 찾아서 히든 트리플로 찾아서 제거해서 148끼리 이렇게 별도로 떼어내고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죠. 이 6칸에는 숫자가 6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칸을 정하고 숫자를 찾는다. 뭐 이런 숫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찾는다. 이거랑 비슷한데 이 하얀색으로 지금 XP 하기 전에를 상황에서 6칸을 이 6개 칸을 정해서 본다면 이 안에 들어간 숫자는 6가지밖에 없어요. 2, 3, 5, 6, 7, 9죠. 2, 3, 5, 6, 7, 9밖에 없습니다. 이 6개 칸에는 다른 숫자가 여기 섞여 있지 않아요. 이게 칸을 정하고 한다 그랬으니까 네이키드입니다. 네이키드 6개예요. 6개짜리 네이키드입니다. 그래서 히든 트리플이 있으면 나머지는 조합은 히든 트리플을 제거하고 남는 부분은 네이키드 시리즈인 거예요. 히든 시리즈 이 같은 경우에서는 히든 트리플을 빼고 나니까 네이키드 6개짜리 네이키드가 있는 거죠. 그래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뭐 이쪽에 채워져 있더라. 뭐 만약에 뭐 예를 듭시다. 뭐 6이 채워져 있고 여기 7이 채워졌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6, 7이 있으니까 이제 원래 네이키드로 만들어지는 자리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네이키드 쿼드러플이었어야 돼요. 네이키드 쿼드. 그러니까 히든 트리플 찾기 전에 뭐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이미 6하고 7이 있었다라는 조건으로 그럼 여기 6, 7은 뭐 이렇게 없어야 되는 뭐 이런 조건으로 말하자면 좀 말이 안 되네. 여기서 이제 5만 남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든 트리플이 있었다 치면 여기에 히든 트리플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 남는 거는 네이키드 쿼드였기 때문에 이렇게요. 네이키드 쿼드를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뭐 2, 3, 5, 9 뭐 이런 네이키드 쿼드러플을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 뭐냐면 숫자가 이미 2개가 채워졌다. 2개 이상이 채워져 있었다 하면 히든 트리플 나오기 전에 네이키드 쿼드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키드 쿼드를 뭐 없는 상태에서 히든 트리플이 나온다고 치면 숫자가 2개가 이미 채워졌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안 채워졌을 거라고. 기껏해봐야 숫자 1개밖에 안 채워졌어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든 트리플이 왜 빈칸이 8개나 9개 있을 때만 찾냐, 7개 있을 때는 왜 안 찾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빈칸이 7개밖에 안 남았을 때는 히든 트리플 찾기 전에 네이키드 쿼드가 먼저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이키드 쿼드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 재확신 컨펌을 하시고 싶으면 7칸이 남았든 3칸이 남았든 히든 트리플을 한번 찾는 노력을 하셔도 되는데 히든 트리플 찾는 노력 자체가 이런 식이잖아요. 1이 있고 1이 있고 1이 있네. 2도 있고 2도 있네. 3은 여기 있고 있네. 3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4는 또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까는 운이 좋아서 1부터 지금 나왔기 때문에 1, 4, 8을 우리가 금방 찾았었는데 아무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최후의 방법에 거의 속합니다.
매우 어려운 단계고 특급 풀이법이기 때문입니다. 빈칸이 8개나 9개 남았는데 이 안에 도저히 히든 페어도 없고 네이키드 페어, 네이키드 트리플, 네이키드 쿼드러플도 못 찾는 그룹 안에서 한번 시도해 봄직한 방법. 그렇다고 꼭 여기에 히든 트리플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한번 시도해 봄직한 풀이법이라는, 시도해 봐야 하는 풀이법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이것이 히든 트리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히든 트리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히든 계열과 네이키드 계열에 대한 설명도 그냥 마저 드려봤습니다. 히든 트리플 어떠셨는지요? 아주 매우 어려운 단계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고 이걸 실전에서 써먹는 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 이 튜토리얼을 지금 특급 난이도, 매우 어려운 난이도로 시작했지만 지금 개수가 많아요. 히든 트리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X 체인까지 7개 있습니다. 제가 한 2달여, 한 달 반가량은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실전 풀이로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조차 아주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